10월 실전 태블로 매출 관리 대시보드 만들기 첫 번째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연결했던 세일즈 데이터와 목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목표 대비 매출 달성률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주는 블랙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이 시트 1 분석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분석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이드바에 데이터가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세일즈에 대한 테이블과 꼴에 대한 테이블이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사실은 이제 꼴을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테이블로 쓰려면 이제 블렌딩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태블로 2020.2 버전 이상부터는 이 블렌딩과 비슷한 개념인 관계를 활용해서 그냥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어떤 레벨에 대한 차이 없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블랙 차트, 이거 목표 대비 매출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될 막대 차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세일즈 테이블 측정값 첫 번째 있는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결제 금액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날짜에 대한 기준으로 이 막대 차트를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기준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앞에 이제 우리가 목표 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분기를 기준으로 이 막대 차트를 쪼개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왼쪽 세일즈 차원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교육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육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육일이 열선반에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라인 차트를 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차트가 작게 표현되니까 이 차트를 화면에 꽉 차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툴바에 있는 표준을 전체 보기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열선반에 이제 불연속형의 년 교육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쭉 이어지는 값들의 데이터를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 열선반에 올라가 있는 날짜 필드에 대한 속성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선반에 있는 파란 색상의 연 교육일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연 아래를 보면 분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분기를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분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1, 2, 3, 4분기에 대한 값을 그냥 하나하나의 분기 단위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2018년부터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1분기, 근데 그 1분기에는 2018, 19, 20년의 1분기 값을 포함하게 우리가 기준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분기를 클릭을 하려면 이제 여기 불연속형 날짜 값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래 연속형 날짜 값에 있는 분기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아래 연속형 분기를 클릭을 하면 초록색으로 변하고요. 뭐 이 차트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제 이 차트를 좀 이렇게 쪼개서 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머리글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다른 작업들에도 훨씬 더 용이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초록색상으로 나와 있는 연속형 분기 데이터를 이제 불연속형 데이터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선반에 보면 이제 초록색상의 분기 교육일이 있는데요. 이 분기 교육일 오른쪽에 보면 RSM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분기 교육일 RSM 옵션을 클릭을 하면 밑에서 네 번째 불연속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불연속형을 클릭을 하면 이제부터는 이 각각의 분기를 우리가 쪼개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우리는 라인 차트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막대 차트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차트의 모양 바꾸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크에 보시면 마크에 자동이 있습니다. 자동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가 있습니다. 자, 막대 클릭을 하면 자, 지금처럼 이제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가 다 이렇게 쪼개져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이제 제 화면만 봐주시면요. 자, 참고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불연속형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그냥 연속형으로 쓰면은 이렇게 가까이 값을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없이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 필드를 불연속형으로 바꿔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출에다가 결제 금액이 이제 매출이죠. 그래서 이 매출에다가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은 여기 화면 왼쪽 꼴 테이블에 보시면 분기 매출 목표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분기 매출 목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이 차트에다가 우리가 목표도 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화면 왼쪽에 있는 분기 매출 목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선반에 이렇게 분기 매출 목표가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차트를 하나로 합쳐서 결제 금액은 지금처럼 그냥 막대 차트로 두고요. 분기 매출 목표는 간트 차트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중축 하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이 오른쪽 합계 분기 매출 목표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이중축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시트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 매출 목표만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양쪽의 축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어차피 이제 분기 매출 목표나 결제 금액 매출이나 똑같은 축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쪽 축을 동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 오른쪽 아무 축에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축 동기화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양쪽 축인데 양쪽 축을 볼 필요는 없고 추가적으로 이따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이 위에다가 레이블을 추가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축 안 봐도 우리가 값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왼쪽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머리글 표시 클릭을 해서 축도 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할 것은 이제 여기 분기 매출 목표 막대 차트를 우리가 간트 차트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마크에 보시면 마크에 합계 분기 매출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에 있는 합계 분기 매출 선택해 주시고, 자, 지금은 이 모양이 막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막대를 클릭을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있는 간트 차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 매출 목표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차트와 동일한 크기의 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초과되고 부족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의 길이를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에 있는 합계 분기 매출의 크기를 클릭을 하고요. 이 크기를 조금 많이 키워주면은 이렇게 차트를 넘는 선의 모양으로 변경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색상을 바꿀 거냐면 그냥 분기 매출 목표에 대한 색상만 바꿀게요. 그래서 마크에 있는 이 색상 클릭을 한 다음에 색상 편집 눌러서 여기 분기 매출 목표만 그냥 빨간색으로 결정해 주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의 모양을 얼추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블랙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달성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그 목표 대비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음영 처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트 위에다가 그 다른 음영 처리를 추가로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패널 오른쪽에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분석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분포 구간이란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분포 구간에 갖고 와서 목표를 기준으로 목표의 그 퍼센티지를 다른 음영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포 구간을 가지고 와서 자, 이제 이 분포 구간은 이 각각의 분기에 대한 분포 구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범위를 셀로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목표에 대한 부분만 이제 다른 음영으로 표시를 할 거라서요.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합계 분기 매출 목표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 범위 기준으로 합계 분기 매출 목표의 분포 구간이 궁금하다라고 놔주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60, 80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의 60, 80 부분에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태블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60, 80 부분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0, 20, 40, 60, 80, 100 이렇게 6구간으로 나눠서 보고 싶기 때문에 이 값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비율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 20, 40, 60, 80, 100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제 이 막대까지, 이 선까지의 영역이 모두 다 색상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진함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없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음영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바는 다시 데이터로 바꾸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몇 가지 추가 작업을 더 해서 이 1번 시트를 완성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차트는 여기 빨간색이 이제 매출의 목표고요. 그리고 이 매출의 목표를 해당하는 분기에 매출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목표를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한 정보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률을 보여줬는지를, 목표 달성률에 대한 계산대 필드를 만들고요. 이 계산대 필드를 기준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막대 차트의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 위에다가는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달성률이 얼마인지를 레이블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목표를 이 목표 기간으로만 분류해서 본 게 아니고 교육 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류를 기준으로 차트를 세부적으로 쪼개는 것까지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분기 매출에 대한 이제 목표 달성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계산대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대 필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러분들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보시면 사이드바에 여기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대 필드 만들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 계산대 필드의 이름은 C 목표 대비 달성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률은 일단은 1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1 뒤에다가 이게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식을 넣으면 됩니다. 괄호를 하나 써주고 여기에다가 sum 결제 금액, 매출이죠. 이 결제 금액에 다시 한 번 더 sum 분기 매출 목표 빼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제 금액에서 분기 매출 목표를 뺀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시 한 번 더 sum 분기 매출 목표로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 1은 최종적으로 더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누기 부분에만 저희가 전체 괄호를 입혀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면 이제 계산대 필드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마크를 여기 합계 결제 금액 기준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크에 들어가 있는 색상 측정값 이름 위에다가 우리가 새로 만든 C 목표 대비 달성률이라는 시트를 드래그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 대비 달성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색상 범례를 보면은 범례가 이렇게 소수자료로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자료로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백분율에 대한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값이 표시가 되게 될 텐데 이렇게 소수자료로 우리가 백분율을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달성률이란 거는 계속해서 백분율의 숫자 형태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의 기본 형식을 아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화면 왼쪽에 C 목표 대비 달성률이 있고요. 이 C 목표 대비 달성률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째에 있는 기본 속성, 3번째 있는 숫자 형식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숫자 형식을 백분율로 바꿔주고요. 저희가 소수자리 수는 한 자릿수만 해준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달성률에 대한 부분을 바로 캐치할 수 있게 색상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108이 제일 작은데요. 추후에 교육 분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색상의 기준이 좀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때 색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트 위에다가 이제 매출과 달성률도 추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측정값에 있는 여기 결제 금액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C 목표 대비 달성률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의 결제 금액과 C 목표 대비 달성률 두 개의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두 개의 시트를 통째로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합계 결제 금액 레이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계 결제 금액과 목표 대비 달성률을 레이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제 금액 자체 이제 그 금액이 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제 금액이 뭐 거의 1억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뒤에서 계속 쓸 때 어차피 나는 값을 볼 때 이런 전체적인 값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해 단위를 좀 줄여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제 금액에 대한 숫자 기본 속성 자체를 아예 숫자 단위를 줄이게 표시하는 쪽으로 바꿔서
화면에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측정값 첫 번째 결제 금액이라는 측정값이 있고요. 이 결제 금액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기본 속성 세 번째 있는 숫자 형식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이기 때문에 통화 사용자 지정 클릭을 하고요. 소수 자릿수는 한 자릿수, 디스플레이 장치는 100만, 전미사는 저는 유로가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전미사 그냥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결제 금액이 어느 시대에서 호출되든지 간에 이제 100만 단위로 좀 줄여져서 간단하게 표현될 거라서 화면에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레이블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합계 결제 금액 마크에 있는 레이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점색의 옵션을 클릭을 해서 자, 이제 레이블에 대한 편집을 그냥 지금처럼 달성률 앞뒤에 괄호를 입히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쓰고요. 그 다음에 달성률은 제가 조금 볼드 처리를 해서 더 강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레이블이 이렇게 한 줄로 깔끔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트를 제가 하나의 기준을 더 줘서 쪼개겠습니다. 그 기준은 여기 이제 있는 교육 분류고요. 자, 여기 교육 분류 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세일즈에 있는 교육 분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바로 놓지 마시고 잠시 제 화면을 보시면 자, 교육 분류를 이렇게 제가 행선반으로 갖고 와서 놓을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 분류의 이름이 이제 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어차피 이제 이 대시보드를 볼 때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교육 분류를 훨씬 더 간단한 레이블로 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레이블의 값을 좀 앞으로도 계속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계산대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화면이 비어있는 상태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교육 분류에 대한 레이블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계산대 필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사이드바 검색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이 계산식의 이름은 우리가 C 간단 교육 분류명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계산식에는 케이스 함수를 쓸 거고요. 케이스 뒤에는 이 케이스의 기준이 될 차원의 교육 분류를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분류 안에 있는 필드가 when 우리가 이제 이 교육 분류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이 안에다가 써줘야지 이제 이 위에다가 새로운 필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필드명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일단 행성반을 넣고 행성반에 교육 분류를 넣고 이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 화면을 보시면 되니까 이걸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when 교육 분류가 방학 특강일 때 그럴 땐 then 특강이라고 우리가 대신 바꿔서 표현하고요. 그리고 when 교육 분류가 정기 교육 기초 온라인 일 때 then 기초 온라인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류가 정기 교육 기초일 때 then 기초 써주고요. when 정기 교육 중급 온라인일 때 then 중급 온라인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else에서 나머지는 이제 정기교육 그냥 정기교육 중급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중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새로 표현할 수 있는 계산대 필드를 만들고요. 케이스를 썼기 때문에 end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사이드바에 C 간단교육 분류명이라는 새로운 필드가 생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교육 분류가 선반에 올라가지 않으실 테니까 이 화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C 간단교육 분류명을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놓으시면 보신 것처럼 저희가 만든 새로운 계산된 필드를 기준으로 이제 차트가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에는 저처럼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간단교육 분류명을 쓸 때 이제 기초, 그리고 기초 온라인, 중급 온라인 계속해서 이 순서로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느 시트에 호출하더라도 똑같은 정렬 기준을
보여줄 수 있게 우리가 기본 속성의 정렬을 바꿔서 이제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속성에서 정렬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C 간단교육 분류명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6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 4번째 있는 정렬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데 정렬의 기준은 수동으로 바꿔주시고요. 수동에서 이 화살표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렬 기준을 잡을 거고요. 정렬 기준까지 다 잡으셨으면 이제 X 눌러서 정렬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베이스가 될 이제 블랙 차트는 모두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에 추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우리가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일자, 여기서는 이제 분기 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분기를 선택을 하면 그 분기를 포함해서 이제 이전 4분기까지, 이전 4개 분기까지의 값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날짜에 관련된 계산된 필드 그리고 필터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세모 옵션 클릭하시고요. 매개 변수 선택. 자, 우리가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P 날짜 기준이라고 쓰고요. 날짜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을 실수가 아니라 날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재 값이나 이제 열린 시점의 값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허용 가능한 값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허용 가능한 값이 전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허용 가능한 값을 목록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록에 우리가 이제 날짜에 대한 부분을 입력해서 그걸 이제 사용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일일이 값을 써줘도 되지만 날짜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필드에서 갖고 오고 싶으시면 여기 값 목록 오른쪽에 있는 다음에서 값 추가 선택하시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교육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교육일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단 베이스가 될 날짜의 기준은 분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월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기의 값만 보고 싶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기의 시작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지워줘도 되지만 뭐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허용 가능한 값을 목록에서 범위로 바꾼 다음에 범위에 이미 이제 최소값 최대값 이게 다 날짜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단계 크기를 클릭을 하고 단계 크기를 이제 여기는 1로 되어 있지만 우리 데이터에선 기본적으로 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목록에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볼 거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목록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시 형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대로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사용자가 보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 형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분기까지 뽑아내는 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했지만 이 표시 형식을 수정하는 거는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변경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매개 변수를 다 만드신 분들은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화면 왼쪽 하단에 P 날짜 기준이라는 매개 변수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 P 날짜 기준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고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표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날짜 기준에 대한 부분이 매개 변수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날짜 기준을 이제 바꾸면 이제 지금 이 날짜 분기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 뭐 직전 3분기, 그러니까 총 4분기의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대 필드를 만들어서 그 필드를 이제 필터처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검색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선택해서 여기 첫 번째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해 주고요. 자, 이 계산식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필터로 쓸 거기 때문에 F 선택 날짜 기준 분기 표현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날짜를 필터로 걸기 위해서 date diff 함수를 쓸 겁니다. date diff 함수는 여기 date diff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날짜의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시작 날짜와 끝 날짜의 차이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 데이트 diff를 이제 쿼터로 놓고요. 그래서 분기의 차이를 볼 거고, 그 분기의 차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일이라는 필드와 우리가 방금 만든 매개 변수라는 필드의 차이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산식을 마저 만들면요, 이 데이트 diff에는 일단 날짜 기준을 쿼터로 잡을 거기 때문에 쿼테이션 안에다가 쿼터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일을 쓸 겁니다. 그리고 종료일은 우리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 p 날짜 기준을 선택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식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2020년 3분기를 선택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2020년 3분기와 그리고 교육일에도 2020년 3분기가 있겠죠? 그럼 그 차이를 태블로가 0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뭐 교육일에는 2020년 3분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이전 분기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교육일이 2020년 2분기다. 그러면 이 데이트 diff의 값은 1일 거고요. 이 교육일이 2020년 1분기다. 그러면 데이트 diff의 값은 2분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차이 숫자, 차이를 보여주는 값인 0, 1, 2, 3, 4와 같은 숫자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분기만 표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분기가 완전 동일할 경우를 이제 날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0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0보다 큰 경우를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터에 들어갈 조건은 이제 AND 조건을 쓸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하는 조건을 쓸 거기 때문에 AND를 하나 써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데이트 diff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요. 자, 여기 끝에 있는 그 부등화 그리고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 부등화 숫자는 4보다 작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4는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0, 1, 2, 3, 4 2019년 3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날짜 값은 2019년 3분기 이후의 값인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필드를 적용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차원에 있는 F 선택 날짜 기준 분기 표현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필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필터가 참인 경우만 화면에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참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차트가 잘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 기준을 바꾸면 이제 날짜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잘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필터에 넣은 이 날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필터에만, 이 시트에만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들 모든 시트에 적용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시트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필터를 넣는 작업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필터의 옵션을 설정을 해서 이 대시보드 전체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터 선반에 있는 이 F 선택 날짜 기준 분기 표현 필드에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워크시트에 적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있는 관련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모든 항목 선택해 주시면, 자, 지금 이제 필터 왼쪽에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이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워크시트를 새로 만드는 것에도 이 필터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트의 서식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필요 없는 글자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 없애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이랑 아래에 나와 있는 머리글은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분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머리글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서식 클릭,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분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서식 클릭한 다음에 글꼴은 검정색의 볼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은 날짜의 사용자 지정에 연도와 분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YY 두 자릿수 연도를 보여주고 Q 분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분기 뒤에는 이제 Q라는 그냥 알파벳을 붙이고 싶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정규식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더블 커테이션 안에다가 Q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과 아래쪽에 있는 머리글을 바꿀 수 있고요. 자, 서식창 닫아주고 여기 가운데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다시 서식창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창에는 우리가 이 라인에 대한 옵션들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창 다섯 번째 있는 라인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 행서반으로 가서 행서반에 있는 격자선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서식으로 와서 시트 탭에 간 다음에
열 구분선에 있는 패널과 머리글은 모두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행 구분선에 있는 패널과 머리글은 점선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차트를 변경할 수 있고요. 전 추가적으로 여기 합계 결제금액 마크에 색상의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입혀서 차트를 테두리 검정색으로 입혀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정보를 보기 위해선 이제 도구 설명이란 기능도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도구 설명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놨을 때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사실 이렇게만 봐도 내용이 충분히 잘 들어오지만 저희가 훨씬 더 깔끔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를 전체로 바꾼 다음에, 자, 도구 설명 편집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아래쪽에 우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에 마우스 올려놓고도 우리가 더욱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도구 설명 편집 다 되신 분들은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이제 차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트의 이름은 우리가 목표 대비 매출 달성률이라고 쓰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좀 3개의 카드만 간단하게 만들고 이제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매출을 보여주는 시트 카드를 만들 건데요. 새로운 워크시트 오픈하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측정값의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결제 금액을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텍스트에 넣으시면 이제 우리가 결제 금액을 그냥 간단한 카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툴바에 있는 표준은 전체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크에 있는 텍스트는 맞춤은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 텍스트는 크기는 11, 볼드 처리한 숫자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의 이름은 우리가 매출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 시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서식에 테두리 서식에서 패널을 검정색으로 입혀주는 것까지 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트를 2개 더 복제해서 우리가 2개의 시트를 더 만들 거고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매출 시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복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 내용은 우리가 목표 매출이라고 쓰고요. 자, 목표 매출에는 여기 매출 목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는 분기 매출 목표를 드래그해서 여기 마크에 있는 레이블 결제 금액 위에 오버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분기 매출 목표도 우리가 앞에서 넣었던 이제 결제 금액 매출처럼 간단하게 숫자가 표현되면은 이제 형식이 동일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 분기 매출 목표에 숫자 기본 형식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분기 매출 목표 오른쪽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속성에 숫자 형식, 통화 사용자 지정, 소수 자릿수 한 자리, 디스플레이 장치 100만, 전미사 없음 깔끔하게 변경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매출과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목표 매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복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목표 대비 매출 달성률을 숫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는 C 목표 대비 달성률을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레이블 위에 덮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가 초과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잖아요. 날짜의 조건을 바꾸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얘는 색깔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를 사각형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크의 크기를 최대한 키울게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C 목표 대비 달성률을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색상에 넣고요. 자, 이 색상은 지금 파란색으로만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목표에 미달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게 수정을 해줄 겁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색상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표를 자동해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다중 선택해 주시고 고급을 클릭을 해서 가운데는 1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은 파란색으로 나오지만 목표에 미달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색상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트의 이름은 우리가 목표 대비 달성률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목표 대비 달성률을 구하는 블랙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블랙 차트를 만드는 어떤 분포를 포함하는 이제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고, 머리글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날짜를 가지고 온 다음에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기준의 값으로만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목표 대비 달성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트 만들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